남의 말만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똘스의 진행자 박종진입니다. 벌써 3회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뭐 관중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5,000은 사실 좀 뻥이었고요. 네, 지난번에. 네, 사실 이제 8,000 네, 됐고 4,000인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1, 2회 만에 8,000회, 4,000회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뻥이라고 굳이. 네, 사실 넘어가면 되지.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고의가 없었는데. 네, 고의는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네, 조금 오해받을 수가 있기 확인하지 때문에 네. 하여튼 그거 정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똘스를 보고 답답해서 못 보겠다, 쓴소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를 전화로 아주 비판하신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함익병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한테 전화로 했던 말 좀 해보세요. 저한테 전화로 한번. 근데 보는데 지루하더라고요. 너무 늘어져요. 너무 늘어집니다. 네, 그리고 말이 너무 길고요. 네. 너무 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짧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정 출연해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슨 고정 출연까지 또. 아, 왜 이렇게 출연료를 발을 올려주시려고. 빼세요? 출연료는 돈을 내고 오는 겁니다.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씩 냅니다. 네. 여기 출연료 다 내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네. 저도 뭐 방송 가끔 하지만 네. 이렇게 저기 파카 입고 방송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메이크업, 네. 메이크업 없고 노 메이크업. 헤어 없고 아무것도 없이. 아, 네. 쌩얼이야. 근데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또 말았죠. 원래 왜 왔냐 그러면.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네가 불러서 왔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봤어요. 2회분을 다 봤는데 정말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래서 공감의 폭이 되게 좁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들이 똑같이 모노톤하게 얘기를 하니까 채널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악마의 대변인, 악마의 변호사의 그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정부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통합정당. 네. 이제 곧 통합정부가 통합정부가 될 거예요. 오시나요? 자, 미래당 네. 어떻습니까? 미래가 어떻습니까? 미래당의 미래. 저는 그냥 뭐 사실은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안철수 대표가 정말 정치를 시작한 다음에 가장 정치인다운 결정을 했다. 때는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조금 땡긴 것 같아요. 근데 결단은 안철수 대표가 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약간 정치에서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정치인이 됐구나. 네, 제대로 사실 결단을 결정적 역할은 박지원 대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가 통합하자고 했으면 우리 이렇게 못 있어요. 우리는 도망갔어요. 우리 당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박지원 대표를 용인할 수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안에서 쪼개졌다. 야. 저처럼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산 가니까 박지원하고 한판 붙는 안철수 너무 멋있다. 완전 센 철수. 그걸 좋아해요. 네. 오만 욕을 다 들어먹으니까 안 대표 오만 욕을 다 들어보니까 이제 무슨 욕을 해도 사람들은 무덤덤해. 네. 예.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죠.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네. 셀프 디스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쪽에서 사실 내가 홍준표 대표 욕하는 거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그쪽에서 뭐 박씨 무슨 씨 한마디씩 안 대표 까는 게 이제 안 대표 평생 들어볼 양과 질에 있어서 뭐 아무튼 네, 성경에서는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이 거듭났다.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건데요. 박지원 대표나 박정천 그분들이 사실 그 신당 진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신당을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세력 규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막 세게 해가지고 이걸 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또 바깥에서 보는 입장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른정당에서 남경필 지사가 나갈 때 아니면 김세현 의원이 나갈 때 이럴 때 보내주는 모습이 사람이 뜻이 같아서 모였다가 헤어질 때도 저렇게 아름답게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정치하시니까
그러면 이해한다면 그 한때 한솥밥을 먹었는데 보낼 때 좀 아름답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들면 아니, 저렇게 물러서 안 아니요, 돼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그 비례대표의 세 분이 있잖아요. 몸은 저기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몸은 끌려올 수밖에 없는. 네,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예. 나는 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내가 만약 미래당의 대표가 된다면 이 세 분은 내가 출당시켜 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원장님 영입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지, 내가 상대방 의원을 끊고 상대당을 끊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승민 대표가 출당시켜 주자. 네, 이렇게 출당을 했었죠. 시켜줘야지 이분들도 또 왼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동업자잖아요. 국회라는 한 그릇에서 있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같이 있었는데 참 좋았다. 함 원장님 이혼할 때 우리가 잘 모셨는데요. 네, 아주 잘 보내주셔야 모셨어요. 돼요. 이견이 나오네. 아니, 네. 이게 논쟁이 나중에, 되네. 맞아. 아니, 근데 이제 안 그랬으면 일사천리로 김세현, 남경필, 뭐 그 전에는 장재원, 네, 가신 김성태까지 분도 많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저 답변은 정치인이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아무튼 김세현 의원이나 뭐 장재원 의원이나 김성태 사실 인간적으로는 친하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공사를 구분해서 엄격하게 아니 우리 우물에 재 뿌리고 침 뱉고 간 사람들이 한테 가만히 있으면 이 우물의 주인은 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남지사도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나중에 뭐 있으니까 비판하지 마라 하지만 제가 조조의 조자는 철새 조자다라고 한 것도 그 부분을 공사를 명확히 해줘야지 후손들한테 교육도 잘 되고 그 비판하고 아니고- 나서 바로 전화하죠. 경필형. 아니 남지사 저한테는 잘 안 해요. 아니. 아니 본인이. 남지사한테 아니 바로 안 해요. 좀 바로 이따 안 하고 합니까? 좀 텀을 두고 왜냐면 나 그때 막 이렇게 우리 자기 탈당한다고 왔을 때 나 멱살 잡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마음이 보태고 한번 참았는데,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아름답게 안 보내드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테이프를 쭉 거꾸로 돌려보면 이게 이제 이 이전 투기라고도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막말, 거친 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이제 요번에 이제 민평당 가신 분들 입에서 먼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초딩부터 시작했잖아요. 뭐 사이코패스까지 나왔어요. 네. 사이코패스까지. 그리고 다 이제 듣는 사람이 그것이 그렇죠.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그런 얘기로 반박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박지원 대표를 제가 대변인으로 대표이실 때 제가 모셨는데 요번 이 갈라슨 국민에서 제일 놀랬던 것은 그분이 언어의 마술사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멘트 이거를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대단한 감각을 지니셨던 분인데 네. 이번에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은 어떤 특정 개인이 싫다는 사적 감정 때문에 출당시켜주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 이 세 사람의 비전이나 여러 가지 노선이 이 미래당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돈 의원이랑 이야기해보고 박주현 의원이랑 이야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론을 내릴 때 이 세 사람이 다를 것이냐. 이 세 사람이 당을 나오고 싶다는 이유는 딱 하나. 인간 안철수가 밉다. 싫다. 그럼 누구 이현주 싫다 그러면 내 보내줄 거예요? 하태경 싫다 그러면 내 보내줄 거예요? 노선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노선 차이가 없어요 이 세 분하고. 지금 보면요. 네. 그 세 분 중에서 이상돈 의원은 사실은 이 미래당의 누구보다도 더 오른쪽이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안철수 사태 이후에는 거의 우리랑 같은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장정숙 의원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박주현 의원 조금 달라요 색깔이. 박주현 의원 저랑 네, 색깔이 그리고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약간 저는 현실 정치는 냉혹합니다.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를 저쪽에다가 만들어주는 순간 원심력 작동해요.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는 뭐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안철수는 리더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게 사실은 잘 안 밝혀진 얘기인데 솔직히 그러셨잖아요. 나가고 싶은 사람들 좀 그냥 조용히 보내주면 얼마나 좋냐. 그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나가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분 잡고 안철수 쫓아내고 통합 무산시키면서 눌러 앉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이랬어요. 그 중재파들이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고구마 줄기가 된다. 줄줄이 딸려오면서 안철수가 사태 중간에 하는 순간 나는 안철수의 그 결단을 높이 사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내가 당에 남겠다. 이렇게 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당에 남아서 계속 유승민 대표하고 싸우다가 결국 이게 아까 하태경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산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징계를 한 게 저는 신의 한 근데 수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해법이 있어요. 제가 해법을 제시할게요. 지방선거 출마하세요. 세 분이 세 분 민평당 후보로. 아니 그러면 민평당을 위해서도 좋고, 그죠? 우리는 비례 새로운 사람이 새로 들어오니까 승계를 하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자한당에서도 아니 이제 출마하면 되지. 네 지금 그 당에서 알아서 한국당에서도 할 거지, 이제. 한 우리 명 있어요. 바른정당을 오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전국 계시잖아요. 한분 있잖아요. 김연아 의원. 네, 네. 김연아 의원도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건데 김연아 의원은 노선이 한국당과 달랐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좋은 사람도 있고 유승민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정치를 할 거고 어떤 노선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래서 이 세 명을 보내주는 것이 자, 정치 개혁이라는 자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지자면은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욕심이냐 의지냐 뭐 의지를 명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싶거나 아니 자기 이의가 있거나 출당 이거부터 좀 답을 네, 하시고.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를 하면은 나머지에 아니, 대한 좋아요. 출당 문제냐 아니는 것도 네. 확실하게 정리된다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거예요. 생각을 얘기해 세 명 그렇지. 출당 어떻게 출당. 생각하십니까? 또 갑자기 그런 거 아니 왜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하는 뭔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확실한 건 뭐냐면은 가치적 노선을 취하기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단원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된다. 보내주는 게 맞겠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지. 출당이 맞아요? 출당. 나도 출당이 맞습니다. 자, 아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자 우리가요. 이분들 자유롭게 풀어줍시다. 셋. 이게 출당 반대? 찬성? 아 저는 출당을 나중에는 시켜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합당하고 소리야. 난 다음에 네, 합당하고 난 다음에 다 그렇지. 정리가 되면 운영되면 그렇죠. 네, 다 정리가 돼서 우리가 그렇죠. 안정궤도 올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때는 떨어내도 된다. 그게 몇 개월인데? 떨어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시고 몇 개월인데? 되면 앞으로 뭐 지방선거는 끝나야 그러면 돼. 정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퇴 빨리 하고 다음에 지역구로 나오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그 근데 밑에 후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라는 입장이 네. 다음번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겠죠. 아 그래서 선거에 아까. 의식하지 않는 사람 여기 저밖에 더 있습니까? 네. 같은 광주라고 해도 권은희, 나는 박주서, 선거 의식 안 해요. 송기석 나는 아 의식 다 하시죠. 아니 나내 지역구가 저기 자한당 지역구죠. 아, 그렇죠. 우리는 친박도 많고. 송파을도 그래요. 차이가 자한당 뭐냐? 지역구요.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느냐, 과거지향적 정치를 하느냐 이 차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부산에 김경진, 이용주랑 비슷한 분이 예를 들어 김세연, 뭐 장재원, 특히 장재원 의원, 김경진, 이용주 우리 청문회 때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하잖아요. 왜 넘어갔냐? 어르신들 이야기만 들어요. 그 지역에 어르신들은 평생 뭐 한국당 이런 쪽 그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불안하지. 그럼 나는 안 듣냐? 나도 엄청 듣죠. 가면은 너는 좋은데 야, 당이 이상해서 못 찍어주겠다. 그럼 내가 막 또 한바탕에 홍준표 그 인간하고 내가 같이 놀아야 되겠냐? 아니 나보고 초심 지키라 그래놓고 내가 지금 소신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막 따져 내가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자꾸 하면 그다음부터 나한테 말을 안 걸지. 말을 안 걸지. 속으로 넌 X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안 나는 찍어. 아니 어르신들이 그런데 또 속으로는 대견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쟤 그래도 나름대로 깡이 있네. 안철수가 그래서 이번에 뜬 거예요. 아니 안철수가 뭐 있었어? 바닥이었다가 부산에서 지금 나 부산 서울은 모르겠는데 안철수 혹시나 나오라는 게 아니라 부산시장 나오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 정도로 뜬 거예요? 막 왜냐면 부산 기질이 그래. YS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밀어붙이잖아. 그러니까 정치인의 화끈하지. 요번에 박지원이랑 맞짱 떠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기존에 알던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간보기, 물철수 이게 아닌 거죠. 이번 통합 과정에서 제일 수혜자는 제가 볼 때 안철수 안 대표, 안 대표. 왜냐하면 확실하게 권력의 의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리고 메시지도 예전엔 새정치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세계화야 하고 세계화가 뭐야 하면 새정치야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메시지가 명확하게 보였고 새 정치는 센 정치. 네,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싸우는 대상도 명확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실제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자, 있고 그럼 이번 통합의 수혜자는 안철수고 이번 통합의 거꾸로 피해자는 누구예요? 가장 손실이 큰 사람.
제가 볼 때는 저는 가장 민평당 간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박정천 저는- 아니, 저는 박지원 자한당으로 대표, 저한당으로 박지원 뒤늦게 넘어간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가장 손해보- 큰 손해보- 피해자는 홍준표 대표도 물론 포함되고 왜냐하면 지방선거 뒤에 TV 안 나옵니다 그분 네, 그냥 사라집니다. 또 한 분이 더 있어 누굽니까? 장재원. 왜냐하면 장재원이 너무 부도수표를 이번에 남발했는데 맞아. 아, 그때 우리 저 썰전 야, 썰전 그냥 하죠. 그쪽에서 의원 한 명만 일이 넘어오면 본인 의원직 사퇴한다고 의원직을 약속했어요. 건다고 네. 했어. 근데 한 명 아.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니, 다음에 그러니까 출연해서 넘어오죠.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만간 넘어오죠, 의원 한 의원직 명. 거셔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얘기 또 듣고 있으면 유권자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 이런 그 바른 미래당이 생기는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합리적인 야당이 하나 그러지 생기면 않는데. 그 득은 가장 큰 덕을 볼 사람은 집권 세력이에요.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지 세력에 둘러싸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을 내려다 보면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우적인 얘기를 하면서 반대만 하면 이쪽 세력에 끌려가죠. 양극단끼리 통하거든요. 근데 이 합리적인 중도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기가 통치하기 훨씬 나라가 쉽죠. 잘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결론을 나라가 볼 것 잘 같으면 된다는 거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큰 수혜자로 저는 봐요. 그런 이야기면 국민이 가장 수혜자죠. 지금 정치판에서는 네. 이번 미래당의 출연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어저께 언론에 나왔어요. 뭘 말을 해요. 다 알죠. 민주당이 들어가고 민주당.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김어준 씨, 네. 김어준 씨가 어저께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어요. 뭐라고?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쪽에서 홍준표를 안철수로 갈아치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준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이고야.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할 줄은 그럴 줄 몰랐어요. 알았어 나는. 그게 뭐 마음속으로는 저런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굉장히 급해진 건가?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민주당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 그렇죠. 지금 어저께 제가 김현 대변인을 또 방송에서 만났는데 네. 미래 없당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네. 약 올리더라고요. 아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당한테 김현 대변인이. 미래 없당 이러면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미래당에 대한 굉장한 그 위기 의식 불안 속에 네, 그렇죠. 불안. 당황한 거지. 이런 네. 발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준표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친문에서 홍준표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율 지킴이에요. 홍 대표가.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쭉 최근에 떨어질 때 홍 대표가 한 말씀 딱 해주시면 딱 스탑. 또 떨어질 때 한 말씀 해주시면 딱 스탑. 이게 이제 홍 대표가 저쪽 지지율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수호천사 같은 거예요. 진짜 스탑 됐던데요. 실제로. 아니 그리고 어차피요 이런 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지할 데가 없어서 지지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민주당으로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보면. 홍준표 지지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 지지하면서 뭔가 다른 거 안 나오냐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빨리 그분들을 우리가 결집시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나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진영 논리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논리가 뭐가 어때서 지금 희한하네. 내가 있는데 지난번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서 오늘 자석 배치를 바꿔버렸는데도 또 이렇게 되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지역주의 타파하자마지만 가는 거예요. 위치와 지역은 매우 중요한 거구나. 지역주에서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입니다. 남의 당 뒷담화를 제이점이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순서인데. 올라가요 시청률이. 야, 나 태어나서 이런 경우 거의 보기 힘들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MBN 당사 자석 다 빼라, 부스 다 빼고 출입 기자나 인터 빼고 MBN 출입 금지시켜라. 야, 물론 과거에 종편 생길 때 종편 출입 금지 민주당에서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언론사를 지목해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뭐 한마디로 말로 안 되니까 주먹 쓰는 거고. 그리고 홍테르테인가? 근데- 홍진핑인가? 아무튼 거의 공산당 따라하는 거지 뭐. 그 MBN이요. 이거 조금 이 내용을 설명하면 수년간이라는 부사 하나를 사용한 겁니다. 수년간 성희롱했다. 근데 그러니까. 유해 제거가 수년간이란 말을 썼나 네, 그런 걸 썼죠. 아니 유채고는 안 썼어요. 수년간이란 말. 아니, 그 부분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그죠? 아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네, 아니 그 거기에 부분을 대한 그래서 대응이 뺐고 그 부분 빼는 걸 넘어서 기사 자체를 다 삭제해 줬어요. 이건 언론사로서 지금까지 인터넷 기사 다 삭제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 멘트를 냈고요. MBN은 네. 잘못했네요. 그럼 삭제를 왜 해요? 그죠? 저 밑에 정정 오히려 그런 그 되지. 부분을 가지고 MBN 기자들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상하지. 얘기하고 제가 있어요. TV조선하고 이거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소송을 한 건 질문입니다. 해서 이겼는데요. 소송을 해서 이겨도 TV조선은 안 빼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기사 뺀다는 게 굉장히 그 기자의 자존심이라 그래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이게 MBN이 아니라 조선이나 KBS 만약 이 정도 언론이다 그랬으면 똑같이 부수를 뺐을까요? 잘못된 기사라고 치면 그거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요. 또 검찰에 가서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죠.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부수를 빼라. 네? 이런 것들은 취재 자유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저 반대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기자 입장만 얘기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백하게 오보를 했어요. 화가 나서 뭐 내 방에 있는 거 내가 빼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또 잘못된 건가요? 언론도 보면 오보 아무리 정정해도 말라가고 난 다음에 그 주워 담으면 주워 담아지나요? 자 이제 그럼 오보낸 언론은 무조건 방 빼는 걸로 원칙을 아니 정할까요? 그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신중치 못했다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언론도 오버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나 이거를-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정정하고 중재위원회 가서 사과하고 아니, 보도분 아까 내고 얘기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셨으니까. 예. 그런데 방을 그게요. 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언론 중재 절차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이미 다 만신창이 된 네.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거기서 뭐 정정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자들이 신중해야 돼요. 특히 팩트에 대한 거, 남의 명예에 대한 거는 정말 한 번, 두 번 더 확인해야 그럼요. 되고. 그거는 오보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인격과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오보하면 안 되는 신중해야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오버해서 힘을 써서도 안 돼요. 야, 그건- 오보에 네. 오버하면 안 네, 된다. 그러니까 오늘 좋았어. 권력을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오보도 안 되지만 거기에 오버도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방을 이번 빼라는 사건의 제일 큰 것까지는 해서는 안 문제는 된다. 오보를 했어요. 그만합시다, 이거. 오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MBN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어요. 했어요? 잘했죠. 삭제하고 다 했죠. 기사 삭제까지 했다. 완벽하게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은 거예요 지금? 삭제 즉시하고 다 했다니까요. 이거 근데 원하는 이게 대로. 홍준표가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맞아. 엄청나게 큰 조치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완전히 불구하고 납작 엎드린 거지. 자기 힘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권한을 남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으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삭제되고 덮고 넘어갔으면 이익이도 안 될 게 계속 말이 오가서 그러니까요. 본인이 얻는 게 없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미래당이나 다른 당에서 그걸 갖고 또 이 얘기 해봐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이번에 한 마디도 안 MBN도 했어요. 잘못은 했지만 MBN 한마디도 안 앞으로도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 MBN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게 미래예요. 아니, 아, 잘못한 거 있는데요. 아, 참. 당당해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네, 정정문 아유, 냈고 원장님, 사과했으니까 원장님 너무 당당해야 수고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저는 진짜 제안이 하나 있는데 근데 홍준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솔직히 굳이 언급할 가치가 이유가 없을 것 없어, 같은데. 그러면. 네, 맞아요. 네, 너무 시간 아까워요. 네, 자 그러면 네 똘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진지하게. 네, 좀 진지하게. 저는 이제 얘기 잘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평창 올림픽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진짜 네. 조명균 네. 장관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 사람이요. 그 2월 8일 날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바로 전날 북한이 열병식을 해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강의를 하면서 이 열병식은 북한 내부 수요 때문에 하는 거지 평창이나 이런 어떤 북핵이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게 아니 타이밍에. 도대체 북한 대변인이냐 누구냐 도대체 그 장관 물러나야 돼. 제가 볼 북한 때는 대변인이 장관이 문제가 있어.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대변인을 하려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저한테 주세요, 저. 예,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잘 이렇게 못하는 게 잡아드릴게요, 잡아드릴게요. 잘 못하는 게 이번 열병식이 평창 올림픽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 달력을 가져왔어요. 아 이게 밑에가 북한 달력. 위에 거든 북한 위에 거 달력인데 북한 달력인데. 원래 그 조선인민군 창건일이 4월 25일입니다. 네. 4월 25일 달력 보세요. 빨간색 돼 있죠? 예, 이게
조선인민 공화국 창건일. 창건일. 조선인민군 군. 인민군 창건일. 창건일. 국군의 날이지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죠. 네. 그게 25일에 빨간색 돼 있죠. 네. 쉬는 날이죠. 이게 2월 8일로 바꿨다면 올해 달력에 2월 8일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근데 2월 8일은 아니네요. 까만색. 창군일을 이거 무슨 어떻게 달력이에요, 바꿔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요번에 이거 무슨 달력? 언제 바꿨냐? 북한 달력이고. 북한 올해 달력입니다. 올해 달력. 제가 가져온 그리고 거예요. 최근에 바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바꿨느냐? 노동신문의 결정서. 노동신문 이거 잘 못 보시죠. 야, 1월 22일 날 바꿨네. 조선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국조됐네, 창건일로 국조됐어. 기념할 때 대하여 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선일로 의의 있게 기념할 때 대하여 여기 1월 바꿨다는 22일. 얘기네요. 요때 딱 바꿨. 1월 22일에 바꾼 거예요. 이거 큰일 그러니까 뭐냐?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평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요걸 딱 이렇게 나서 하고 20일 있다가 2월 8일로 바꾸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한 뭐 8월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런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그냥 참고로 4월 25일은 뭐라고 바꿨냐? 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바꿔서 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군은 뭐냐? 옛날 김일성 항일 유격대. 유격대. 이거는 정규군 2월 8일은. 그래서 이제 북한 전문가는 뭐라 하냐면 그 전에도 기념 행사는 했다. 맞아요. 15년부터 기념 행사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날짜 바꾸는 걸 공식화하는 걸 왜 올해 했냐는 거예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통일부의 여러 설명에 의하면 기사들도 그래서 그렇게 났는데 2015년부터 이미 북한은 바꿨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바꿨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바꿨다 이번에 바꾼 이거잖아요. 보니까 그렇네요. 그럼 계속해서 아니, 통일부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계속 통일부는 어느 나라 통일부야? 잘못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사실과 대변을 다른. 제대로 안 하니까 김정은이 화가 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인데. 네, 2월 8일이 원래 정규군 창성일이 맞고요. 4월 25일은 항일 유격대 창설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이 그 항일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손주로 넘어오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2월 8일을 고른 거는. 근데 이제 왜 원래 바꿨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떡볶이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 좋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러면 열병식을 작년에도 했어요? 아니, 처음 4월 25일 날 열병식을 처음 하는 거예요? 4월달에 아니, 계속 4월에 25일 했죠. 날 했죠. 4월달에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열병식처럼 큰 행사를 하는 거는 2월 8일날 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인 거죠.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맞죠.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대해서 당연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리고 제가 뭐- 대통령을 깔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아니, 일인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보고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이야기라든지 좀 평창 올림픽의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태극기 우리 달고 있었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었던 거고. 그래서 통일부 장관은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완전히 지금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어요. 저렇게 국민 자존심을 꾸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 이해를 한다 쳐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번에 북한 선수단 들어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신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 저는 떴던데요. 딴 걸 다 양보를 해도 이거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 2명이 지금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탈북자네. 숫자가 원래 우리 남한한테 통보한 것보다 2명이 넘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은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북한에 가는 팀이 있는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2명이 더 먼저 간다라는 게 북한 입장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신변 보장이 안 되지 그러면. 그건 월북자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월남한 거예요, 월남. 이 그죠?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이. 농담 반 진담 반도 실제로 북한에서는 올림픽 이게 있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한국에 오고 싶어서 뇌물 쓰고 백 쓰는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2명이 네. 그럼 뇌물 쓰고 들어오신 그 거예요? 두 명이요? 제 생각에는 네. 뇌물 엄청나게 쓰고 좀 이렇게 끼워주라. 그래서 한국이 파악 못한 거라면 내가 이해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다 우리도 치고. 우리도 똑같이 신원 안 알려주고 네. 두 명을 네. 몰래 보냅시다. 그 두 사람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해명하거나 이렇게 없습니다. 신원에 대해서 말한 통일부가 이유가 없는 모른다는 거죠. 거예요, 이 지금. 문제가 모른다. 계속 모르고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네. 문제가 정말 심각한 심각한 게 거지. 사실 뭐냐면 이게 이 올림픽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한 몇 달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 핵이 완전히 완성되는데 ICBM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이 거의 골든 타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 이런 건데 사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가지고 북핵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막 극단적인 어떤 그 위기 상황으로 마지막 어떤 데드라인으로 막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사실 이런 핵 문제랑 올림픽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돼요. 별개로 생각해야 그러니까 돼요. 너무 전한 원장님 역할을 제가 조금 할게요. 뭐냐면은 북한 마케팅을 하잖아요.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좀 하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외국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이 훨씬 인지도가 높아요. 인기가 좋다는 말보다는 예, 인지도가 높다. 높아요.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 데려오고 하면은 마케팅. 외국 언론이 훨씬 더 관심 가져요. 다른 나라들은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마케팅 주목을 차원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북한 이용하는 건 오케이.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봐요. 뭐 표도 많이 팔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북한 이용하는 거 평양 올림픽이라고 마케팅하는 걸 너무 까지 말자.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 그래도 근데 그 평양 올림픽 약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을 넘나들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평창 안 오고 평양 갈까봐. 비행기표를 평양으로 끊을까봐. 실제로 평양 간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실제로? 팩트. 이번에? 요번에 작년에 이번에? 작년에 평창에서 유엔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그 몇몇 나라들이 예, 어느 분이 여행사에 평창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 네. 익숙한 게 평양인 거야. 그래서 평양 스케줄로 표를 끊어가지고 평양 가면 평창 옆에 있을 줄 알고. 실제로 평양에 도착했어요. 그래 벌금 내고 추방. 지금 이제 여기서 그래서 너무 평양을 한국 땅에서 평양 올림픽 하다 보면 실제로 평양 가는 일이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 네. 지금 이제 다뤄지지 않은 얘기가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 이제 핵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고 봐요. 이거를 이 남북한의 어떤 이제 위기를 통해서 벌어먹는 걸 보수라고 저쪽에서는 이제 막 비아냥거리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이번에 그 미국에 그 여름에 지난 여름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교포를 만나는데 그 교포가 북한에서 그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왔냐 했더니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철수하라고 행정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수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자 취소되고 그 다음에 10만 불인가 벌금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에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아니, 한국에서 보도된 건 뭐냐면 네. 북한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에서 미국인 중에 유언장 쓰고 가라. 그런데 실제 이게 진짜 뭐냐면은 쓰거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거기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김일성 대학에서 교포인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왜 나왔냐 했더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남한나에서는 전혀 보도나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징조로 되게 그 큰 징조가 이게 빅터차 낙마 얘기거든요. 우리 곧 이어서 할 얘기인데. 그런데 이 낙마된 사실은 그 미국 내에서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싸움의 가운데서 일어난 거고 또 온건파였던 입장에서는 빅터차의 낙마를 아예 알질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소위 말하는 그 지금 백악관 내에 그 참모들에 계속 밀리는 아주 강경하고 코피 전략을 지금 이제 작전을 쓰려고 하는 그룹에게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평창올림픽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래 마음껏 해라. 그런데 이제 평창올림픽 끝나면 우리는 우리식의 작전대로 갈 거야. 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 미국 그 의회 얼마 전에 그 탈북자 지명호 씨예요? 지성호 씨. 국정연설에서 그분에 나오셨죠.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백악관에 또 탈북자들을 초청을 해서 9명인가요? 네, 계속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지금 북한 인권의 실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징조인 것 같아요. 명분을 확보하는 북한을 쌓기 굉장히 옵니다. 잔혹한 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정말 저는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제 외교 국방안보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했을 사람은 없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현 상황하에서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현 정부가 훨씬 더 미국의 코드를 더 잘 살펴야 된다. 그게 더 김정은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김정은에 대한 책을 쓴 사람으로 볼 때 그 천안함은 김정일 명령이었고요. 천안함 네네. 복수는 연평도는 김정은이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둘 차이를 보면 천안함은 부인했잖아요. 네. 북한에서 부인했어요. 원래 연평도는 부인할 수가 없죠. 연평도는 대놓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리고 김정은이 또 그것도 있죠. 발목질에, 네. 발목질에 네네. 목함질에 그거 네. 해가지고 우리 병사가, 그러니까 김정은이 도발 카드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김정은의 상식을 대한민국의 상식 수준에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어떨 때 쓸 수 있냐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국을 강력히 견제해야겠다 할 때,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완전히 이간시켜야 되겠다. 결국 있잖아요. 한국이 반대하는데 미국이 치지는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다는 거 그런 아니에요, 얘기죠.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우리가 있죠. 지금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계속 북한을 남북 문제 틀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 문제가 그렇지. 아니에요. 이 국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미국이나 워싱턴 정가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이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북한의 이 핵개발 기술이 여러 어떤 중동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런 데로 가서 다시 어떤 서방 세계에 큰 위협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서방 세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왜냐면 있어요. 하와이에 얼마 전에 그 저기 뭐 잘못해가지고 경보가 울리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15분 내에 간다부터 30분 웽 소리가 나는데 30분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 대피 못해요. 30분 내에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리고 외교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철저하게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예요. 이해관계 힘의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러면 싸움이 붙어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치킨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은 미국이 안 칠 거라고 보는데, 진짜 미친 사람처럼 칠 것처럼 나는 미친 놈이야라고 김정은한테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 가려면 유언장 써라. 실제로 때릴 것처럼 코피 전략 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국정연설할 때 북한 몫이 제일 많았어요. 분량이. 북한이 지금 우선순위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미쳤어. 내 것도 더 커. 김정은 너보다 더 미쳤으니까 핵 단추가 더 크다고 미국 대통령 그런 또라이 유치한 얘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또라이 나는 내가 더 또라이다라고 커. 해서 김정은이 난 제가 우리 되는 거예요. 그런 또라이라고 나는 미친 놈이 하고 해서 김정은이가 나는 너보다 더 미쳤어 해가지고 혹시나 국지전을 도발하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굴복하거나 그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 김정은.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예요? 볼모 잡힌 거죠. 우리는 뭐예요? 볼모 잡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정치에서 배우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바른정당에 불경 국회의원이 9명 있었어요. 네. 부산 경남. 네.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네. 불경에.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 다음에 국회의원 안 해도 되지. 내 그걸 배지를 내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내려가면 저 새끼는 다음에 국회의원 하기 싫은 모양이다. 어르신들 다 그래요 나한테. 네. 근데 믿음 하나 가지고 밀어붙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으면요 바른정당 다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김정은 미친갱이한테 싸워서 이기려면 트럼프처럼 더 미친갱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건 쉬운데 저는 참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혼자서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카드가 몇 장이 없어요. 여기서는 미국의 근데 과거에 중요한 건 김민하 뭐냐면 대표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통일 정책, 정권이 바뀌어도 그렇지. 지속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너무 추가 왔다 갔다 하니 상대방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북한까지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진폭이 너무 크다는 안 거죠. 믿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외교안보 정책은 좌우일도예요. 한국은 30도 40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전쟁을 안보를 지키려면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에 100%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찬성합니다. 네. 아, 깨알 매우 소리야, 중요한 깨알 얘기입니다. 소리야. 이게 정말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몽골에 복속당하고 일본에 복속당하고 청나라, 당나라, 거란에 복속당했던 게 우리가 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외국 다른 나라에서 그냥 가만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피하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하지 말고요. 정면 승부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장차가 한 말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인공기, 태극기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전세기를 9천만 원 주고 빌려가지고 선수들을 싣고 가서 싣고 왔죠. 저 북한 선수까지 같이 싣고 왔어요. 다 좋아요. 뭐 그렇게 우리 돈 써서 하는 거 좋은데 문제는 그게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항공기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그 항공기는 한 달 동안은 뭐 미국 180일. 가지도 못하고 180일인가요? 6개월. 가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전날까지도 미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미국 오케이 안 그냥 했죠. 우리 선수들을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저 강원도로. 미국이 안 해주다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한미 간의 관계가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현실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다. 빅터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서툴고 그걸 잘 핸들링을 못하면서 운전좌석에 앉아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거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뭐 중도 아니고 보수야. 보수. 제가요? 아니, 아니에요. 안보는 유승민 뭐 대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유승민 원인이 대표가 뭐냐? 똑같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신뢰를 못 받느냐? 가장 큰 원인이요.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전략이 달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우리를 신뢰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미래당의 출범에 대해서 축하도 보내고 잘 꼭 존재의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수혜자가 누가 될 거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의 모양을 갖추고 나온 당대표가 뽑힐 거고 그 선출된 당대표쯤 되면 청와대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 1대1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직접 청와대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찾아뵙고 면담을 하고 그 미래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걱정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문 대통령의 선택지도 지금의 핵심 지지 세력에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일을 미래당에 나는 해줬으면 자, 좋겠다. 미래당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미래당 이름 중심이- 짓고 나 어제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어요. 난 박근혜 정부 있을 때도 전화 받은 적이 없는데 뭐라고? 뭐라고요? 잘했다고? 뭐라고 다음 시간에 똘수 잘하라고. 다음 시간에 아니, 지난번에도 뭐 의총에서 한 얘기 공개한다 그러더니 넘어가 버렸잖아. 똘수 네? 얘기하던가요? 자, 우리 하빅병 원장 다음 주에 꼭 출연했으면 좋겠죠. 네. 저희 근데 똘스가 불러다 놓고 내가 보니까 방송 분량이 한 5분이 될려나 모르겠어. 아니 우리 많이 원장의 나옵니다. 분량은 거의 안 잘리고 우리는 많이 잘려요. 자, 똘스의 고문으로 저희가 이제 영입해서 출연료는 그 대신 없습니다. 이 고문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야구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똘스 지금 이게 굉장히 화랑이에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똘스 무료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자, 눌러주세요. 네, 구독,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똘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용기 있는 하면 똘스 하는 거죠.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용기 있는 똘스. 이거예요? 이거? 네.